그렇게 쭉 흘러갔고 대법원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영어로 justice입니다. 뭐 highest, supreme court, justice 이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justice.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정의가 된다. 얼마나 멋있는 직책입니까? justice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의와 관계없이 6개월에 하라고는 자기네들에게 해당이 되는 법률을 어기고 2년 3개월 만에 판결을 합니다. 2년 3개월 만에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 내용이 거의 개콘의 대본 수준입니다. 뭐라고 했냐? 세 가지 점에서 웃기는 건데 1. 4.15로 국회의원이 300명이 당선돼서 지금 입법부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4.15의 부정선거를 논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무서워가지고 300명 못 건드리겠어. 대법관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잘 못해. 우리는 할 수 없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미리 마음속에 준비를 해라.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렇게 길길이 끼는 민경욱이 이게 진행되는 2년 3개월 동안 부정선거범을 잡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진짜로. 아니 민사소송이라니까요. 이거는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뭐냐면 이 선거에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무결성이어야 되잖아요. 결정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를 판단해서 이건 많이 이상하네. 다시 하세요. 이런 결정을 내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민경욱이 잡아오지를 못했다. 가장 웃기는 건 세 번째인데요. 이게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배춧잎 투표용지가 위는 지역구, 아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두 개가 한꺼번에 돼서 위에는 하얗고 아래는 파란 그런 투표용지인데 그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는 프린터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인쇄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하나씩 사전투표는 내가 주민등록증 주면 확인하고 찌 누르면은 찌 거기 롤이 딱 돌면서 짝 찍고 다음에 찌 해서 짝 찍고 그래서 주의장을 주는 건데 이거는 롤러로 하다가 롤러에 종이가 껴가지고 파란 것도 같이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엄청난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님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랬어요. 만약에 부정선거를 정말로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배춧잎 투표용지와 같이 저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제가 지금 너무 웃겨서 웃질 않으시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람 시체가 있고 피가 있고 거기 피 묻은 칼에 지문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 지문에 민경욱 증인이 나왔어요. 대법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경욱이 살인범이라면 자기 지문과 피가 있는 칼을 여기다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다 칼을 놓고 간 민경욱은 범인이 아니다. 아니 똑같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배춧잎 투표용지처럼 중요한 증거물을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실수도 안 하나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끝날 때쯤에 이건 이제 7월 달에 끝났는데 한 6개월 동안 이제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싸우기를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권교체와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5년 넘어가는 거죠. 다음에 이 부정선거가 있으면 우리 우파로 우리 쪽으로 선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권교체가 안 되고 정권교체가 안 되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활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0.73% 차이로 신승했습니다. 실제로 0.73이었을까요? 아니죠. 예. 이 6일 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 10에서 15%가량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근데 6일 동안은 깜깜이로 여론조사를 해도 발표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쫙 붙으려고 그러다가 0.73 차이로 이겼다고 그러는 거는 저들의 부정선거의 그 계획이 세밀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0.73% 차이라는 게 26만 표 차이였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이번 선거에 무효표가 몇 표였냐? 30만 표예요. 여러분 이재명 잘 아시죠? 이재명의 평소 성격으로 생각할 때 무효표가 30만인데 자기가 26만 표 차이로 졌으면 아유 제가 졌습니다. 미리 나와서 4시간 전에 가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이럴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거 그냥 놔두고 이런 게 딱 나오면 민주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 민주당과 했던 사람들이 야 이건 부정선거야. 야 다시 까봐. 다시 까면 분명히 이길 거야. 이래서 재검표 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재검표를 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막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려 4시간 전에 자기네들이 다 계산을 해봤겠죠. 이게 자기네들은 그랬거든요. 10%로 지다가 10%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로 지다가 1% 차이로 이길 것이다. 1%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고 발표는 해놨었는데 그게 사전선거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좀 덜 나갔고 그래서 그 미세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거 누가 했냐? 요 분이 하셨어요. 요 분의 멘트가 이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를 어디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측근에게 아니 내가 한 10 내지 15% 정도는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0.73% 차이라니 그 선거가 이상한 선거였어. 그 선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야 이거 뭐 잘못됐구나.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알지 못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국정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국정원이 발표를 대국민 발표를 하면 대통령이 모르는 거 발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미리 가서 국정원인데 미리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발표하세요. 놀랍네. 발표하세요. 아니면 와 이거는 조사를 좀 하세요. 지금 발표하지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원이 발표를 했어요. 그때 10월 10일인가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사실 들어가 봤더니 다 맞더라. 이런 얘기를 국정원장이 직접 가서 발표를 대통령께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가지 이유로 부정선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는 제 거는 이제 판결을 했고 몇 군데에서 소송을 걸었냐? 139군데에서 139군데에서 재검표를 신청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다 해야지. 당연히 다 해야지. 일찍 다 해야지. 그런데 민경욱 거를 2년 3개월 만에 하고 딱 5군데만 골라가지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신기한 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별 게 다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139개 중에 5군데만 재검표를 했는데 여기 법대 교수님들이 계신다면 이건 있을 수 없죠. 다 케이스가 다른 건데 어떻게 내 거는 하지 않고 여기에 준해서 네 것도 문제가 없다고 덮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법정의가 완전히 무시된 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2, 3일 전, 한 일주일 전에 이 139개 제 거 빼고 나머지 모두를 기각한다고 땅땅땅 쳤습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쳤는데도 뭐 도망가듯이 얘기해놓고서 자기네들도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우리들이 막 난리를 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죄 지은 사람처럼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대법원 시절에 지은 모든 죄를 그렇게 덮어버리고 가버렸어요. 지금 보면 선거의 잘못은 없었던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근데 요 즈음에서 이 중앙일보에서 특종을 합니다. 중앙일보의 누구죠? 예, 강찬호 기자가 특종을 해요. 특종이 뭐냐? 중앙선관위가 북한에 의해서 8번 해킹을 당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있었으면은 지금 역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게 같이 두 가지를 특종을 합니다. 선관위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 자기네 아들, 딸을 저기 시골에 어디 공무원을 시켰다가 여기에 빈자리에 라면 자기 딸한테만 알려줘가지고 미리 딱 와서 이 자술서에도 아버지께서 투표와 관련해 투표가 있을 때면 참 애를 쓰시고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은 요거 맞구나. 우리 선관위 자녀네. 이래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엄청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공분을 샀어요. 요게 없었으면 얘네들이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받으면 안 되고 무슨 권익위 조사, 감사원 감사, 국정원 보안정권 이거 받을 수 없어. 그렇게 계속 버티던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원 감사를 지금도 받고 있는 중이고 권익위 조사 하고 있고요. 국정원 보안정권 결과가 나왔고 검찰 수사도 형식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는 제가 청와대가 아니고 KBS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같이 워싱턴 특파원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같이 친한 친구인데 그런 후배인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 미국에서 국제보고서 2020-4.15 부정선거라는 국제보고서를 만들어서 다국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게 해서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서 가져와서 얘를 찾아가서 얘를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강찬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왜 못 쓰냐 했더니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피해자니까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부정선거 얘기했다고 해서 당협위원장에서 잘랐잖아요. 아니 당에서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으니 취재하고 보도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써줄까 말까인데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부정선거를 부르짖는 형을 잘랐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 씁니다. 정말로 못 썼죠. 그랬던 친구인데 여기에 이렇게 짜잔 하고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해서 이게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다음 장. 예. 드디어 근데 이제 국정원에 깜짝 발표가 납니다. 석 달 동안 점검을 합니다. 보안 점검을 해요. 한마디로 선관위의 서버는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뒤에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이 국정원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곳입니까?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니까 새로운 운동 세력이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전체의 38.2%, 한 4명쯤 걸어다니는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은 부정선거가 있었어 라고 믿는 거예요. 우파의 52.5%, 우파의 과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과반이 부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요게 전체 38.2가 한 50으로 딸깍 넘어가는 순간에는 어떤 비등점, 그게 생길 것 같다는, 발화점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헌재, 이후에 제가 헌재에다가, 위헌 신청을 합니다. 위헌 소송을 한 게 뭐냐면, QR코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한다. 그러니까 QR코드 사용하면 안 된다. 요것과 참관인의 도장은 자기의 사도장으로 개인 도장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주고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놔가지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막 이미지로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하는 것 이러면 그 문제가 있다. 그 투표용지가 적법한 투표용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참관인 도장은 개인 도장으로 주머니에서 꺼내서 찍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가슴 조마조마 하면서 4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데 QR코드 사용 문제 없고 참관인 도장 인쇄도 문제가 없대요. 이유는 참관인 도장을 찍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인쇄를 따라락 해서 나오는 게 좋대요.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너무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죠.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예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이 윤석열 대통령의 79학번 동기 동창입니다. 네? 이종석 이번에 헌재 소장이 된 사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아니 대통령 친구라는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 친구인 대통령이 날아가는 그런 중대한 상황인데 여기 이 문제를 왜 제기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형식 논리로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맞으니까 위헌 기각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뭘 하고 윤석열 대통령 좋으라고 말이야 내가 뭐 하려고 이 사람이랑 싸우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입니까? 검찰총장을 했던 무서운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가 패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 김태우가 요만큼 원래 진롱이었고 요만큼 졌는데 사전투표에서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1%대로 거의 그 접전을 벌였는데 사전투표에서 동을 분노하고 다른 어느 동에서든 2배로 이겨서 크게 졌다. 조금 질 거를 크게 졌다. 그래서 김태우도 자기가 질 걸 알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김태우가 큰 차이로 이겼는데 그걸 바꿔놨다. 당락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허병기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하셨습니다. 며칠 뒤에 그 발표를 하실 건데 아까 받아온 파일과 이 6필 원고에 좀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 이게 타성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쫙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부정이다라고 누군가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사람을 잡아서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 부정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국힘당에서 특위를 가동합니다. 특위. 김상훈 특위위원장, 이만희 지금 사무총장의 특위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부분적인 수개표를 도입하고 QR코드를 없애겠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힘당 특위에서 국힘당이 특위를 만들고 부정선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이런 걸 발표한 거는 옛날에 꿈도 꾸지 못한 성과입니다.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경욱이 또라이라고 이준석이가 저 사람 말 맞으면 제가 정치 그만두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도 책임져야죠. 뭐 이런 얘기하고 저를 당협위원장에 떨어뜨리고 저를 무슨 사람들 연락하면은 그렇게 같이 친했던 국회의원들이 모른 척하고 연락도 안 하고 4년 동안 피해 다니는
그런 거에서 지금은 부분적인 스케줄을 도입하고 QR코드를 없애겠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모 의원이 김기현 대표한테 그랬대요. 김기현 대표가 이 부정선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원이 이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